전국에서 2,000명 안팎으로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의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가 비수도권의 3배를 넘는 등 수도권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수도권의 확진 비율이 연일 80%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여전히 그 4차 유행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최근에도 꽤 오랫동안 지금 평일 기준으로 2,000명대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최근에는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에서의 유행 상황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추석 연휴 때 인구 이동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갔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이런 양상을 보일 건데, 아무래도 최근에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크게 급증하다 보니까 이 추석 연휴 때 인구 이동에 의해서 아무래도 비수도권으로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때 총 3,226만 명 정도가 인구 이동이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작년 추석 대비만 해도 3.5%포인트 정도가 증가된 수준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 유행 상황이 현재 진행형이고 특히 수도권에서의 유행 상황이 심각지 않고, 더군다나 인구 이동의 어떤 규모도 상당히 큰 만큼 이번 추석 연휴 이후에 추석 연휴발 전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차 접종률이 곧 70%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접종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걸까요? 지금 말씀하신 접종률은 1차 접종률 기준이고요.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접종 완료자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차 접종만으로는 충분한 예방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렇다고 해서 전혀 효과가 없을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걸로는 보고 있는데 충분치 않고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2차 접종 완료자 기준으로 70%에 도달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집단 면역 조건에 충분치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적어도 80% 이상, 그리고 가능하면 특별한 이유 때문에 접종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제외하고 거의 전 국민이 접종을 받아야지만 충분히 집단 면역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접종 완료자 기준으로 80% 정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방역 조치를 단계별로 완화를 한 결과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에 보였던 그 확진자 규모가 한 300여 명 정도 되는데, 숫자로 보면은 적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 그 싱가포르의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인구 밀도가 한 서울의 절반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인구 수도 절반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서울의 신규 확진자 규모가 한 500명에서 700명대를 보이고 있는데, 이 단계별 완화, 그러니까 80%의 접종 완료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계별로 완화를 했을 때 이렇게 현재 서울에서의 확진자 규모를 보인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접종 완료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단계별 완화를 시도를 했을 경우에는 예. 아무래도 싱가포르보다는 확진자 규모의 어떤 증가세가 월등히 높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백신 접종 완료율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그 4차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피로도도 증가하고 경각심도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회 활동이라든가 이동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여전히 확산세가 지속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백신 접종 완료를 강조해 주신 그 교수님 말씀처럼 최근 확진자 특성을 분석해 보니까 10명 중에 9명 걸로 백신 미접종자나 1회 접종만 한 불완전 접종자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가운데 미접종자 중에서도 40대 이하 확진 비중이 높은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지금 현재 18세에서 49세에 해당되는 연령대가 1차 접종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1차 접종도 완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미접종자율 비율을 보면 20대가 한 20대에서 30대, 40대 이 연령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80% 정도가 미접종 상태입니다. 네. 결국은 이 18세에서 49세 사이의 연령대에서 미접종자 비율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연령대에서 감염자가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더불어서 20대에서 30대처럼 사회활동이 많은 연령대가 또 이 연령대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분석해 봤더니 98.5%가 델타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사실상 모든 확진자가 델타 변이에 감염된 셈인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일단 과거에 우리 방역당국 또는 정부에서 계속 얘기했던 집단 면역 달성 기준이 인구의 70%가 접종을 받는 거로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유행 자체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더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확진자가 지금 델타 변이에 감염된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파력이 높아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70% 접종 완료를 가지고는 충분한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접종률을 높여야지만 사실상 집단 면역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계속 그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비단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70% 조건으로는 충분치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전 국민이 다 백신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용이하게 일상 회복 단계로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차가 아니라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는 그 비율을 최대한 빨리 끌어올려야겠습니다. 자, 정부가 2차 접종 간격을 다시 3주나 4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게 접종 완료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일 텐데 간격을 다시 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일단 뭐 과거에 3주에서 4주 접종 간격을 지금 6주로 이렇게 넓혀 놓은 거는 중간에 모더나 백신 수급 상황이 안 좋게 되면서 발생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건은 다시 원래의 접종 간격으로 돌아가려면 백신 수급이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떤 9월, 그러니까 10월에서 한 11월까지는 18세에서 49세에 해당되는 연령들이 2차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2차 접종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기간에 백신이 제대로 공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고 접종을 받는 1차 접종부터 정해져 있는 간격으로 2차 접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분포도 상당히 종합적으로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맞았을 때 다시 원래 3주 또는 4주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백신 부스터샷을 두고 미 정부와 제약사 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제약사, 화이자나 모더나 쪽에서는 뭐 2차 접종 후에 2달마다 약 6%포인트씩 효과가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미국 FDA에서는 추가 접종 없이도 현 단계에서는 중증이나 사망을 막는 역할이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일단은 화이자 측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신뢰성에는 다소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논란을 떠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정황상 아마 고연령층이나 면역력 취약계층 같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추가 접종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보통 우리가 부스터샷을 접종할 그 시점을 2차 접종 이후에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사례들 같은 경우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기간을 넘어서 1년 사이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특별한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발생을 하지 않는 이상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예. 기간에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제약사 측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자들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스터샷 결정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성인인 경우에는 일단 뭐 2차 접종 이후에 5개월에서 6개월 즈음에 그 부스터샷이 필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부스터샷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높아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예. 필수는 아니고 선택적으로 일단 꼭 필요한 그룹에 대한 부스터샷이 시행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해외 사례를 면밀히 관찰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